12단원은 넓이이고요. 이 넓이가 결국 정적분을 하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할 것도 많고 내용도 많고요. 공식 같은 것도 꽤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제 정적분 이야기하면서 넓이 얘기를 짧게 하기는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 정적분 할 때 했던 얘기.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에 이렇게 y는 fx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요점 x좌표 a, 요점 x좌표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그죠? 이 부분의 넓이 우리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보통 넓이는 s로 표현하니까 대문자 s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짧게 설명을 했고 증명하는 건 일단 이번에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냥 정적분 자체가 넓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뭐였냐면 x축 아래쪽에 만약에 y는 fx가 있었으면 그때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한다고 쳐도 이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거 하면 누가 나올 거냐면 음수 나올 거라고요. 그죠? x축 밑에 있는 거 정적분하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야 실제로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했고 이 마이너스는 실수배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배.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으면 누가 되는 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가 되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fx란 녀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위에만 있든지 밑에만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녀석들을 보면 항상 위에만 있던가 항상 밑에만 있는 경우가 오히려 특별한 거지. 그죠? 좀 더 일반적인 경우는 누구일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x축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경우일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풀다 보면 많이 보겠지만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거 할 때 항상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x축 위에도 있을 수 있고 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들은 따로따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는 그냥 정적분 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적분 할 거거든요. 식을 써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보고 여기를 감마라고 보고 요 부분의 넓이를 S1 요 부분의 넓이를 S2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S1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냥 fx,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테고 S2라는 건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음수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할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쓴 것처럼 여기다 쓴 것처럼 역시나 이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둘러싸여진 두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거 하라는 거잖아. S1이랑 S2의 합을 구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써보면 자리가 없으려나? 써보면 S1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고 S2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마이너스 fx dx다 그 얘기였다고. 그지? 근데 이 마이너스 fx라는 게 뭐 한 거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원래 위에 있었으니까 내비두고 적분한 거고 얘는 밑에 있던 거니까 대칭이 놓시켜서 적분했다 그 얘기거든. 마치 뭐 한 거와 똑같다? 절대값을 씌운 거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위에 있던 건 그냥 내비둘 거고 밑에 있던 건 접어 올릴 거고 그러니까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지 않냐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걸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다. 그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얘도 절대값 fx고 얘도 절대값 fx니까 적분 구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꺼번에 이어져 있죠.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상태로 적분하세요라는 건 넓이 구하세요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죠? 이제 수담 이렇게 쓰긴 쓰는데 문제는 절대값 씌워진 적분은 한 방에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뭐 정적분 계산하는 거 어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범위 나눠서 다시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한데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 감마잖아. 이 안에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즉 fx가 0이 되는 점, 절대값이 0이 되는 점, 그 점 잘 보고 그 구간별로 막 다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알파, 베타 안에서 여기선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적분 해보면 돼. 해서 양수면 위에 있었나 보지. 정적분 했는데 음수야? 그럼 밑에 있었나 보지. 뭐 음수면 마이너스면 똑 떼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계속 위에만 있던지 아예 계속 밑에만 있으면 굳이 내가 먼저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지 붙이지 않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적분을 해놓고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생긴 녀석도 구간을 잘 자르면 x축 위에만 있든지 x축 밑에만 있든지 즉 0이 되는 구간별로 구간만 잘 자를 수 있으면 구간별로 따로따로 다 정적분하면 된다는 거야. 해서 양수면 내비두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떼면 되고. 그러니까 요 줄에 있는 게 마치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도 일단 그냥 적분하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도 그냥 적분하자는 거야. 해놓고 나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시면 넓이가 구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구간 자르는 건 조심해야 돼. 0이 되는 순간별로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놓고 나서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한 방에 싹 다 정적분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씌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값이에요. 완전히. 뭐 운 좋게 가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값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라는 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더하기 베타에서 감마까지인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는 건 S1이랑 똑같잖아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은 마이너스 S2랑 똑같거든. 그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겠다는 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완전 생뚱맞은 이상한 값이 나와요. 넓이 2를 더해야 되는데 넓이 2를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는 꼴이 돼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부호 생각 안 하고 한 번에 정적분 하시면 이상한 값이 나와요. 완전히. 0이 되는 구간별로 다 따로따로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된 넓이가 구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말 나온 김에 요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자면 다 지우고 이게 만약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S1이라고 보고 여기를 S2라고 볼 텐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하고 만약에 S1이랑 S2랑 둘이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S1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S2가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 방에 적분하면 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는 더하기 S1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S2로 나올 건데 둘이 넓이가 똑같으면 양수고 음수고 똑같으니까 0으로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둘이 넓이가 똑같아. 그럼 한 방에 정적분해서 0이다. 이거 꽤 많이 쓰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데 자세한 것들은 문제 풀면서 제가 나중에 또 보면 이야기를 하겠고 여기서 두 가지만 딱 더 얘기를 할게요. 저거에 관련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3차 곡선이거든요. 극대, 극소,
극대와 극소의 중점, 변곡점. 얘기했죠 제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3차 곡선은 이 변곡점에 대해서 완전히 점대칭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긋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 자체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럼 결국 이 그림 전체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아예 합동이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180도 돌리면 겹칠 거라고요, 그림이. 그러니까 당연히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접근하면 0이야 이런 이야기긴 한데 정적분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이 그림 자체가 애초에 요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교점을 살펴볼 때 요점 X좌표랑 요점 X좌표랑 요점 X좌표랑 이 세 점의 X좌표를 살펴보면 간격이 똑같을 거예요. 대칭이니까. 여기 딱 중점이거든. 그죠? 이 그림 자체가 180도 돌리면 겹치는 거니까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얘기입니다. 차이가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3차 곡선이랑 직선이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아니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살펴보니까 교점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두 분의 넓이가 똑같다 그 얘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이 얘기이기도 해요. 얘랑 얘 딱 중항. 등차 중항이잖아. 그죠? 평균값.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게 요 녀석인 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요 점이 변곡점이기도 하고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기도 하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껴나잖아요. 그럼 넓이 달라져요.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는 건 괜찮아요. 돌리는 건 괜찮아. 넓이가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으니까. 근데 요 점에서 평행이동을 조금이라도 시켜버리면 그럼 넓이는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림에서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똑같은 얘기예요.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건 교점 X좌표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이야기고 교점 X좌표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등차 중앙은 변곡점 X좌표다라는 것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요. 또 하나 이 넓이 똑같은 건 누가 있냐면 그 3차 곡선이에요. fx라고 합시다.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이걸로 f'x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러면 이제 아이고 너무 가파른데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게 f'x거든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요 부분의 정적분, 넓이 말고 정적분. 요 부분의 정적분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건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자면 누구랑 같으냐면 f 베타 빼기 f 알파 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는 요거 정적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 올라와서 f 베타랑 f 알파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뺐다는 건 요 길이 얼마큼 내려왔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대요. 음수 되겠죠? f 베타가 더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음의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근데 뭘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극대, 극소 다시 극대랑 같아질 거예요. 요점 X좌표 이렇게 쭉 내려서 그림 되게 이상하네. 그래도 좀 맞췄으면 좋을걸. 대충 여기를 감마라고 볼 건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간격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거든요. 요점 감마라고 보면 여기 정적분에 해당하는 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얘는 f 감마에서 f 베타를 빼는 거야. 누구라고? 이거라고. 얼마큼 올라갔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나 내려왔는지고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나 올라갔는지인데 극대, 극소 다시 같아지는 거 얘네들이 같은 값이거든요.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랑 똑같다고. 그 간격이 지금 2대1 그랬잖아요. 그럼 밑에 내려와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지려면 이거 x좌표의 절반만큼 더 가면 된다는 거야. 얘와 얘도 언제나 넓이가 같더라라는 거예요. 2대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2차 함수 넓이 나올 때 엄청 자주 나온 녀석이고요. 특히나 요거랑 같이 세트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뭐 이거는 우리 3차 곡선 그릴 때 너무 많이 그리는 거니까 얘랑 얘랑 둘이 같이 세트로 좀 기억하고 계시면 뭐 좀 유용하겠죠. 어쨌든 요 녀석은 얘랑 넓이 같아지는 거 결국 이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2대1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넓이 똑같은 거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였습니다. 문제로도 나와요. 뒤에 보시면 이건 문제 풀러가서 얘기할까요?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갈까요? 그러면 기본 문제 몇 개를 봅시다. 이 기본 문제 1번인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도 꽤 유용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참고로 우리 지금까지 정적분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넓이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웬만하면 정적분을 안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생으로 정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있지.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정적분을 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산수 틀릴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공식 같은 것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림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웬만하면 좀 정적분을 생으로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필요한 그림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y는 x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x좌표 1이고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일반화 하겠다는 건 얘를 이렇게 안 생겼고요. y가 a 곱하기 x의 n제곱 최고차항계수 뭐 있어도 되고요. 꼭 3차 아니라 4차, 5차, 2차 뭐 다 괜찮아요. n차식이다 이렇게 볼 거고요. 대신에 이제 뒤에는 없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딱 있어야 돼요. 항이 하나짜리여야 돼요. 그리고 요점 x좌표도 1이라고 안 하고요. 뭐 t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요점의 y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 t 넣은 거지. a 곱하기 t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의 넓이 구해볼 거거든요. 이거 뭐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t까지예요. 요놈 적분하는 겁니다. a 곱하기 x의 n제곱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a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에 x의 n 더하기 1제곱 여기에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생긴 거니까 t를 대입을 해보면 a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에 t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제가 곱셈의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요. n 더하기 1분의 1에 t 곱하기 at의 n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랑 at의 n제곱을 곱했거든요. t가 누구냐면 가로 길이에요. at의 n제곱이 누구냐면 세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이거. 이 직사각형 넓이 중에 n 더하기 1분의 1이 얘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위에 부분은 직사각형 넓이의 n 더하기 1 중에 n이 이 위에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 곡선이 n대 1로 쪼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x세제곱이었어. 얘랑 얘가 몇 대 몇일 거냐면 3대 1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x 4제곱 곡선이었으면 4대 1일 거란 이야기예요. x제곱이었으면 2대 1이겠죠. 심지어 x의 1제곱이면 1대 1이에요. 직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생긴 거 원점에서 출발한 녀석의 경우엔 직사각형 넓이 중에 몇 대 몇인지를 이게 좀 빨리 파악할 수 있고요. 넓이를 빨리 구하실 수도 있고요.
평행이동을 해서 이 뒤에 뭐가 생기는 경우에 평행이동을 잘 해서 찾을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당연히 넓이를 좀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녀석은 꼭지점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몇 대 몇이냐 그 얘기하는 거고, 요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이 직사각형에서는 3대 1 안 됩니다. 원점이 아니거든. 이거 출발하는 꼭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에서 딱 출발하는 직사각형이어야 n대 1로 쪼개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다가 넓이 구하는 거 볼 때마다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요. 뭐 자기스토리 같은 거 보시면 저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밑에 눈으로만 빨리 보면 유제 2개 있죠. 이 2개의 유제 전부 다 꼭지점에서 출발하는 녀석이에요. 그림이.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푸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1번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와 x축으로 둘러싸인이에요. 둘러싸였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교점부터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분 구간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해야겠죠? x에 x 더하기 1에 완전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이 저렇게 생겼다는 걸 보니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인지 눈에 들어오죠. 0에서 한 번 만났고 마이너스 1에서 두 번 만난 거지. 중근이잖아요. 접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접하고 0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뭐 x축 밑에 있는 게 그림이 너무 짠 딱 그려져 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 dx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물론 마이너스를 붙인 꼴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값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0하고 a거든요. 근데 이제 a가 왼쪽에 있다고 한 걸 보니까 얘를 a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10이에요.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거 해보시면 알지만 되게 식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우연히 예쁘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뭐 그림이 그려지니까 넓이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 얘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녀석인데, 저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이게 또 둘러싸여진 도형이니까 교점부터 찾을 텐데, 인수분해를 해보면 x, x-1, x-2예요. x축과의 교점이 0, 1, 2야. 0, 1, 2야. 그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지? 그러면 0, 1 사이의 넓이나 1, 2 사이의 넓이나 똑같을 거란 이야기예요. 3차인데 x축이랑 만나는 게 0, 1, 2이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0, 1, 2. 그리고 간격이 같으니까 얘가 변곡점이다 그 얘기라고. 그럼 얘랑 얘랑 넓이를 따로따로 굳이 구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둘이 넓이 똑같을 거 뻔히 아는데. 그죠? 이거만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지. 둘이 넓이 똑같을 거니까. 왜 똑같다고? 0, 1, 2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1에서 2까지 정적분하면 위에 끝도 숫자가 있고 아래 끝도 숫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계산이 귀찮다고. 근데 이건 1에서 0에서 1까지잖아요. 한쪽 끝이 빵이야? 땡큐. 게다가 나머지 한쪽 끝은 또 1이야. 개수만 보면 되잖아요. 산수하기가 훨씬 편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만 구해서 넓이를 2배 하시면 뭐 구하라고 한 넓이, 최종적인 넓이가 될 거고, 2번도 마찬가지. x축이랑 0, 1, a에서 만날 텐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건 a가 얼마란 이야기다? 2란 이야기다 그 얘기라고요.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0, 1, a가 등차를 이루면 되는 거니까.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지 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2분의 1인 거라고요. 그죠?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뭐였을 거냐면, x축으로 둘러싸여진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니까 얘를 0에서부터 a까지 이거 한 방에 다 적분하면
0이야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낸 거거든요. 이걸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안다고. 등차를 잃으면 넓이가 같을 테니까. 그죠? 굉장히 귀찮은 산수 할 바에는 저거 하나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옆에 4번은 역함수 얘기인데 요거는 뭐 내일 하죠. 오늘 못할 것 같고 내일 뒤에 역함수 다른 거랑 같이 좀 설명을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보면 뭐 두 곡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자체는 별로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게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y는 fx, 요거 y는 gx.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둘러싸인이니까 교점부터 찾아보면 뭐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럼 저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적분하세요. 그죠? 이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위에 거라는 건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 도형에서 이 도형 빼겠다는 거야. 그럼 하얀색 빗금치가 나올 거니까 위에 거 정적분한 거에서 밑에 거 정적분한 거 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니 그림을 그려서 위에 거 밑에 거 찾는 거 뭐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귀찮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2차라고 치잖아요. 이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거든요.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가 들어가요. 약간 맨 앞에 마이너스는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마음대로 빼. 절대값 씌우면 되지 뭐.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 저 두 개가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원래 넓이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F에서 G를 뺀 걸 적분해야 되고 베타에서 감마는 G에서 F를 뺀 걸 적분해야 돼. 근데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를 생각하기가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다. 교점은 일단 찾아야 돼.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찾아놓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일단 fx 빼기 gx dx 그리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도 그냥 fx 빼기 gx dx 일단 해놓고 따로따로 절대값 씌울 거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양수음 내비두고 음수음 마이너스 떼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면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그려봤자 산수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따로따로 절대값 씌우셔도 충분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선 두 개로 둘러싸진 도형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식 몇 개를 이야기를 할 텐데 외워야 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고3들한테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모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엄청 싫어요. 눈에 갑자기 막 불 켜고 막 되게 막 욕하고 그러는데 진짜 꼭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 외우셔야 될 공식이 누구냐면 이거는 앞에 기본 문제로 아까 있던 거예요. x축의 2차 곡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 x좌표 알파, x좌표 베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거는 몇 번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이제 손으로 써보자면 이런 건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하면 음수 되겠죠? 뭐 어쨌든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절대값. 근데 이 식 자체가 알파랑 베타가 근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증명하는 게 기본 문제였다고. 그래서 넓이도 사실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게 x축이 아니라 그냥 삐뚤어진 직선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뭐 이렇게 생긴 직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mx 더하기 n. 교점 x좌표 알파 여기 베타. 저 부분의 넓이 구할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부분의 넓이도 이거와 같더라 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알파랑 베타랑 이 부분 정적분은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다고요. 근데 이 피적분함수 살펴보면 2차랑 1차랑 같다고 놓은 방정식이야. 이렇게 넘겨서 는 0 된 거잖아요. 걔가 알파, 베타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요 놈 인수분해하면 누구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생긴 게. 그죠?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얘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X축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는 직선이어도 교점의 좌표만 잘 찾으시면 넓이를 공식 가지고 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필요한 값은 누구냐면 최고창의 개수, 교점 X좌표 두 개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2차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건데 2차 함수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진 거 y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인데 얘도요 둘러싸여진 거니까 교점 생각하셔야 되고 원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빼기 a 프라임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dx에다가 절대값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 둘이 만나는 점이 어디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얘도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a-a''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엔 요 넓이가 6분의 절대값 a-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이에요. 똑같은데 최고창의 개수만 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 베타-알파 얘기를 짧게 하고 가자면 이거 지금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알파, 베타가 두 근이거든요. 이게 두 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이 뭔지 기억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기대하지 말란 얘기구나. 기억하는 사람 없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원래 안 외우는 게 어딨어? 외워! 합은 이거고 아이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두 근의 차이라는 건 뭐 곱셈 공식 같은 걸로 찾으셔도 되고 곱셈 공식으로 찾는다는 건 이제 이거 제곱해가지고 이거 4개 빼고 루트 씌우는 거지. 아니면 뭐 근의 공식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외워.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된 거 집어넣어서 찾으셔도 되는데 미지수가 껴있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뭐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억 좀 해두시고요. 2차는 이 정도 하고요. 3차로 가볼 텐데 3차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식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교점이 3개인 거. 이건 그냥 생으로 적분하셔야 돼요. 사실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찾아놓은 공식이 있긴 있어요. 저 어디 책에 보면 공식 이만큼이에요. 못 외우겠어 내가 못 외우겠어. 안 외워.
그거 외울 바에 그냥 이거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차라리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계산하고 말래. 그래서 3차는 이런 경우는 그냥 정적분 생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접하는 경우 요 경우에만 공식이 있는 겁니다. 유도는 생략. 결과만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게 누가 접점이고 누가 교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가 접점, 하나가 교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물론 원래는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dx 이렇게 생긴 걸 텐데 결과가 누구냐면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2차처럼 얘도 이게 꼭 x축 아니어도 돼요. 아무 접선이어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접선처럼 그려야지. 아무 접선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가 접점, 하나가 교점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의 넓이는 똑같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까지는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공식 2개고요. 요거랑 좀 세트로 자리가 없긴 한데 좀 4차 곡선도 있긴 있거든요. 잘 안 쓰긴 하는데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생긴 애들 연속으로 쭉 끼워 넣어서 세트를 외우라고. 4차도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 있죠? 4가지. 그 4가지 중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떠올랐어? 두 번째 거 뭔지? 이거. 요 경우 중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삼중근처럼. 그러니까 하나는 교점, 하나는 삼중근. 3번 만나는 거. 이렇게 생긴 거고요. 꼭 역시나 이것도 꼭 x축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삼중근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 마찬가지예요. 얘나 얘나. 이런 애들 넓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결론만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20분의 절대값 a, 이 a는 당연히 이 4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5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4차 하나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 꼭 평평하게 안 생겨도 되니까 2번 접하는 접선 이렇게 생긴 접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 얘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세트로 좀 외우셔야 되고요. 4차는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도 1년에 뭐 한두 번? 한두 번? 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2개는 당연히 너무 많이 나오고요. 모르면 대학을 못 가고요. 어디 가냐? 모르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몰라도 되긴 한데 알면 더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래서 요 4개는 외우는데 외울 때 모양새를 좀 보자면 이런 거예요. 절대값 a는 다 똑같이 붙어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똑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지수를 보면 2차 곡선의 세제곱이고요. 3차 곡선은 4제곱이고 4차 곡선은 5제곱, 5제곱이거든요. 이게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적분하는 거잖아. 차수가 하나 커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납득이 가죠. 이제 분모만 생짜 외워야 되거든요. 이 6분의 1이고 12분의 1이고 20분의 1이고 30분의 1이에요. 이거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뭐 할 때 보는 거냐면 부분분수 할 때 보는 거예요.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할 때 막 지워주는 그거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라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2개만 꼭 외워도 충분한데
같은 세트로 요거까지 좀 한꺼번에 끼워가지고 딱 와꾸 맞춰서 딱 착 넣어가지고 외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외우시고요. 예제 2개만 딱 하고 오늘 마칩시다. 기본 문제 5번 하고 8번 볼 건데 5번은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2차네 직선이네요. 혓바닥으로 구한, 아니 제가 이거 3학년들하고 수업할 때 혓바닥이라고 불러가지고 약간 혓바닥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아닌가? 아무튼 이 공식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죠? 2차랑 직선이니까 6분의 가지고 구하는 거라고요. 그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최고차항 계수, 교점 x좌표 2개.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교점만 찾으면 되잖아요. 좌변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입니다. 그래서 교점 x좌표 2개가 0하고 3하고 이렇게 2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세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1이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다고요. 답입니다. 2분의 9. 그죠? 책에 보면 해설에 정적분 하고 있거든요. 0에서부터 3까지를. 그렇게 푸시면 대학 못 간다고요. 밑에 보면 어드바이스 나와 있죠. 어드바이스라고 써 있는 곳에 보면 이거 이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야. 정적분 하시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x제곱, x제곱 2차 2개로 둘러싸야지 도형이거든요. 교점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에요.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요거 하면서 실수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이제 2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2, 1에 이렇게잖아요. 근 2개가 마이너스 1하고 2거든. 그럼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네. 아니야. 2예요. 최고차항 계수 1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인수분해 하려고 약분해서 1이 된 거지. 원래는 2였다고. 원래는 2였다고. a 마이너스 a 프라임 하면 2라고요. 1 아니야. 2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넓이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적분 하시면 안 돼요. 6번은 사실은 아까 했던 거지만 넘어가고요. 6번, 7번 넘어가고요. 7번도 사실 아까 했던 건데 넘어가고요. 8번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8번을 보겠습니다. 3차 곡선 하나 나와 있고 괄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에서의 접선 구하래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원래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접선의 방정식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나왔어요. 2라고. 땡큐. 그럼 되지. 접점의 x좌표 2야? 그럼 y-f2가 f'2에 x-2 이렇게 생긴 거잖아. f2는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f'2는 미분해서 2 넣으면 되지. 그죠? 둘 다 3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둘 다 3이에요. 얘도 3이고 얘도 3이라고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y는 3x-3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원래 뭐였냐면 2번이거든요. 요 3차 곡선이랑 요 접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예요. 그럼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그 공식이잖아요. 3차에 뭐 그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넓이 구하세요거든. 그지? 3차 곡선이랑 x는 2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이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a는 1이죠. 최고차항 계수 1이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중에 하나는 알잖아요. 접점 2였거든. 2에서 그 접선이니까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이것만 찾으면 돼요.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얘하고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되긴 해요. 근데 방정식을 만들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근이 있지. 누구? 얘. 여기서 근 접선이잖아.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인데 방정식을 풀 때 근 2개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야. 중근이니까 접점이잖아요. 2하고 2가 3차 방정식의 근으로 들어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조립제법 같은 걸 써서 찾을 때 그냥 이런 거 넣으셔서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조립제법을 써서 찾는 것도 사실은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1번에서 구하라고 해서 구하긴 구했는데 사실은 안 구해도 된다고. 이걸 언제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네. 안 구해도 돼요. 우리는 요 점이랑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2인 건 알고 있거든요. 2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요거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 만들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귀찮아서 안 찾는 거야. 좌변 다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5 마이너스 m 더하기 m x 더하기 9 마이너스 n은 0이에요. 이 방정식 근 3개 중에 2개를 우리가 알아요. 나머지 하나는 누구다? 세근 합이 얼마래요? 1이래요. 1. 세근 합이 1이야. 나머지 하나는 누구야? 마이너스 3이야. 왜 얘기하는 거냐면 m하고 n 안 찾아도 돼요. m, n에 뭘 집어넣든 세근의 합은 안 달라져요. 물론 m, n에 따라서 실제로 구체적인 세근의 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합이 1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거야. 어느 직선이 오든 세근의 합이 1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애써가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직선 같다고 놔봤자 세근의 합이 1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2에서 접선 거 어때? 그럼 2하고 나머지 하나 어디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난다고. 그래야 3개 더해서 1이 되니까. 2하고 누구 하나 더 더해서 1 되려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넓이 어떻게 생겼다? 1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게 넓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1번, 괄호 1번 문제 없이 2번만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한두 줄 만에 바로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면 접선 구해야죠. 접선이랑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어야 돼. 아마 조립제법 쓰겠죠? 그걸 가지고 근을 찾아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 해야죠. 분명히 그거 하다 뭔가 하나 틀리겠죠? 특히 정적분 산수하다 틀릴 거라고. 이거 답이 12분의 뭐야 이거? 5의 4제곱이 얼마냐? 625? 12분의 625야. 계산하다 틀리겠지. 야 이거 5의 4제곱이니까 625라고 계산하는 거지. 막 이만한 걸 정적분 해가지고 통분했더니 625가 나오면 어머 나 잘못했나 봐 다시 하겠지.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특히 3차에서 접선 그어서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요 정도는 사실은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똑같은 거 가지고 내가 만약에 0,f0에서 접선 그어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럼 그 넓이는 얼마란 이야기야? 12분의 최고차항계수 1에 0에서 접선 그었대. 그럼 근 3개 중에 2개가 0이에요. 하나가 0, 또 하나가 0. 나머지 하나는 1이어야 된다고. 세근의 합이 1이니까. 그래서 답이 12분의 1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접선 그은 걸로 넓이 구하면. 그래서 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시 만나는 점 찾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고 제가 접선 이야기 하면서 한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요 방법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유제 같은 것도 좀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12장에 막 듬성듬성 좀 풀었는데 정석의 편제는 제 뇌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내일 마저 할 거니까 오늘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